사방이 높고 험한 산속이지만 세상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탓에 옛사람들은 고갯길을 내고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일궈왔습니다. 백두대간을 품은 영남의 관문, 경상북도 문교입니다. 여기는 문교입니다. 들을 문자, 경사경자.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고장이라는 뜻이 바로 문교이겠죠. 들리시나요? 지금 어떤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문경의 가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시원하니 좋습니다. 문경에는 단풍보다 먼저 찾아오는 반가운 가을 손님이 있습니다. 시고 달고 맵고 쓰고 짠 5가지 맛의 향연. 문경을 물들이고 밥상을 수놓은 오미자. 그 붉은 가을을 맞으러 떠납니다. 문경의 가을은 푸른 농풀 아래 오미자가 무르익는 계절이라죠. 그중에서도 동로면은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오미자 주산지랍니다. 9, 10월이 제철이라 농가마다 오미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많이 땄나? 이거 담으라. 아이고, 오미자 진짜 좋다. 응? 고생했어요. 응? 아이, 저희 미니, 소희. 오미자 잘 따고 있어? 잘 따고 있어. 그 오미자 푹 익은 것만 따야 된다, 알았지? 저희 아들하고 딸입니다. 그래요? 예, 예. 저쪽은 아치형이고 여기는 일자형이라 가지고 이건 이제 키 큰 사람분들이 따기 쉽고 저쪽에는 또 이제 키 162m로 애들 따고 있습니다. 160m. 예. 1년 중 가장 바쁜 때다 보니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네요. 올해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 예. 좀 늦게 열려가지고 많이 못 땄어요. 오. 거의 농사꾼처럼 얘기하네. 많이 안 와봐요. 하다 보니까 뭐 엄마가 말해주는 것도 있고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어린 농부들의 일솜씨가 제법입니다. 어휴, 끝이 없네요. 근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무슨 에리제 궁전에 그 정원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그건 미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들다 보니까. 그리고 열매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어느 미로에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있나. 야, 여긴 완전히 미로야. 수고가 많습니다. 네, 아이고. 네네, 어머니신가 보다. 아이고, 오늘 인사드려. 어디 저 안에 계셨어요? 네. 여기는 술래잡기 하면 너무 재밌겠어. 보람아, 그러면 또 싹싹 숨고 이러면. 몇 년이나 됐어, 그래? 그럼 직접 손으로 한 것이? 저는 20대에 여기 살다가 이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귀농한 지가 한 10년째 됩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왔는데 예. 너무 일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어? 같이 살아서 좋고 예. 어? 그 굉장한 선물을 받으신 거야.
동로면의 효자 작물이 된 오미자. 20년 전 야생 오미자를 가져다 재배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밭농사가 가능해졌다네요. 색깔이 또 진하고 만졌을 때 약간 몰랑해야지 완전히 익은 거거든요. 몰랑하다는 게 말랑말랑해야 네, 된단 네. 말이죠. 5가지 맛이 있어 오미자라는데 그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시고 네. 넓고 달고 또 좀 씁쓸한 맛도 있고, 야, 반짝반짝하니 아주 예쁘네, 예뻐. 오미자. 오미자 수확이 끝나자 이웃 사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땅땅.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찬림 씨와 귀농한 선희 씨입니다. 잘 익은 오미자로 해야지 색도 이쁘고 맛도 더 좋으니까 잘 익은 걸 지금 고른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나거든요. 투명하게 왜 루비 색깔처럼. 수확철이면 이웃끼리 품앗이하며 함께 담그는 것이 있는데요.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집집마다 오미자를 설탕에 재워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미자 청을 담는 거예요. 오미자청, 갈비찜 하면은 갈비찜도 맛있어요. 갈비찜. 네. 그럼 달 거 아니야? 많이 안 넣고 설탕이나 뭐 우리가 첨가물 대신에 담은 거 대신 이제 이거 오미자 청으로. 캄보디아에는 이런 거 안 나나? 네 없어요. 오미자 만나고 싶어서 시집 왔어요. 이야, 진짜. 제철 오미자는 청뿐만 아니라 말려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고기 요리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핏물을 빼야 되는데 핏물 뺄 때 이제 건오미자를 좀 넣고 빼면 그 돼지 잡내도 좀 없어지고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고기 잡내 잡는 비법이라네요. 오미자 원액 첨가번호 오미자. 네 이렇게 해서 졸이면 돼. 오미자는 신맛이 강해 생으로 먹기는 힘든데요. 새콤달콤한 청으로 만들었으면 고기도 연해지고 풍미도 좋아진답니다. 어휴, 그렇지. 이게 지금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자란 능이 채취한 능이. 능이. 네. 그다음에 대추. 밤, 엄나무. 이게 뭐예요 또? 요거는 건오미자예요. 건오미자. 네. 바쁜 수확철 몸보신을 위한 보양식에도 오미자가 빠지지 않네요. 닭을 넣고 같이 끓이면 또 맛도 조금 더 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5가지의 맛이 감싸면은 무슨 맛이라고 그러죠? 오묘한? 오묘한? 오미의 오묘한 맛? 네. 아, 그것도 얘기가 되네요. 오묘하다고 그러는 것이 오미자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특별 보양식을 준비한다는데요. 여기도 오미자를 조금은 네. 다 들어가는구만. 아이 냄새 좋네요. 귀하디 귀한 가을 별미 송이버섯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동네 다 이렇게 드셔요. 이게 여기서 나는 네. 거 사온 건 아니지. 네, 다른 동네는 그렇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 청년들이 뭐 제목의 맛을 알고 이 풍요로움을 알고 참 올리는 거예요. 오미자의 알싸한 맛과 송이버섯의 솔향이 더해지고 적성 1위 오미자 농부들의 가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농부들이 서로 힘을 합친 덕에 올여름 극심한 가뭄에도 오미자 농사는 풍년이라니.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아버님 많이 잡사요. 잡수세요. 잡수세요. 한국말 어렵네요. 우리 한국 밥상이 음식에 익숙해졌나?
네, 없으면 못 먹어요. 다 잘 먹어요. 수확철에는 즐겁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가서 놀 때도 재밌고요. 또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독하다 보니까 도시 생활 솔직히 생각하는 마을에는 오미자 농사를 위해 귀농한 3, 40대 농부들만도 10여 가구에 이른답니다. 덕분에 세대가 젊어지고 아이들도 많아지면서 밥상에도 변화가 생겼다죠. 오미자청을 넣은 새콤한 요거트는 아침밥 대용이나 간식으로 그만인데요. 특히나 아이들에게 인기 메뉴랍니다. 먹어도 안 질리고 계속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래요? 훑어주세요. 화정 씨를 비롯한 마을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오미자를 이용한 레시피라고 하네요. 애기들 첫 이유식 하면 과일 이유식 퓨레라고 있죠. 그 방법이에요. 네. 먼저 끓는 물에 오미자가 푹 익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체에 걸러서 과육에서 즙을 짜내면 된다고 하네요. 사과잼. 그리고 문경의 또 다른 특산품이죠. 사과를 설탕에 넣고 졸이다가 오미자 즙을 넣어주면 된답니다. 이게 수분이 이제 빠질 때까지 계속 졸이면 돼요. 색깔도 이쁘고 맛도 더 들어가고 설탕도 되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단맛을 좋아하면 더 넣고 또 싫어하면 좀 덜 넣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오미자 사과잼입니다. 오미자 사과잼을 사과의 단맛과 오미자의 새콤함이 어우러진 데다 선명한 붉은 빛깔이 더욱 더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오미자 사과잼을 바른 식빵에 참치 샐러드와 채소를 얹어내면 먹어봐봐. 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적성 1위만의 특제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귀한 야생작물이었던 오미자. 농부들의 노력 덕분에 재배가 가능한 식재료가 되면서 이제는 밥상의 새로운 감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 소위 오미, 그러니까 5가지 맛이라고, 그러니까 짠맛, 쓴맛, 신맛, 또 매운맛, 단맛, 이 5가지의 맛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의 맛도 개성도 있지만 또 서로 섞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최상의 맛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이름에서부터가 알 수 있듯이 이 오미자는 5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오미를 품은 이 붉은 열매에 반해 문경 땅에 정착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요리 연구가인 아내와 셰프인 남편, 부부는 13년 전 귀촌해 지금은 채식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을 부부에게 있어 오미자는 최고의 식재료랍니다. 한 이 정도 되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최소한 이 정도. 이거는 한 70%, 60% 익었다 하면 이 정도는 한 8, 90% 익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 더 익으면은 이제 저번 좀 적게 나올지언정 단맛하고 이런 거 온전히 오미자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다고 항상 저희들은 좀 부족한 이런 걸 따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부가 그토록 완숙 오미자만을 찾아 나선 것은 지금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음식 때문인데요. 아내 박지윤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지만 그래도 매년 가을이면 생오미자를 그대로 놓고 술을 빚는답니다. 요때 한 번만 오미자 땄을 때만 이렇게 바로 생과로 넣어서 막걸리로만 한번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철인 만큼 농익은 생과를 넣으면 오미자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 요리를 연구해온 박지훈 씨는 옛 오미자 요리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조선시대 반가의 음식이었던 창면법이랍니다. 우선 녹두 전분과 물을 섞어 만든 묽은 반죽을 편편한 접시에 넣습니다. 반죽이 골고루 퍼지게 한 후 서서히 중탕으로 익혀줍니다. 처음에는 중탕해서 나중에 완전 침수식이 완전 익힐 겁니다. 그래야지 면이 되니까. 예. 두께가 일정한 면을 만들려면 수평 유지가 관건이라는군요. 반죽이 고루 잘 익으면 찬물에 담가서 식힌 뒤 떼어내면 됩니다. 마치 얇은 묵처럼 보이죠? 미리 귀했던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녹두 전분을 이용해 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면을 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창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미자 국물에 이 녹두 녹말로 만든 창면을 넣어서 더위를 좀 있게끔 할 때 먹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완성된 면은 곱게 채 썰어 녹두 국수를 만듭니다. 예부터 천연 해독제라고 불린 녹두는 더위를 먹거나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효험이 있었다죠. 이 녹두 국수의 국물로 기력 회복에 좋은 오미자를 사용합니다. 오미자청인데 여기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오미자청이거든요. 진짜 색깔도 붉고 소리까지 말려요 오늘은. 더운 여름을 책임지는 반가의 음식입니다. 이번엔 틈틈이 수확해 담가 놓은 술을 확인해 볼 참입니다. 오미자 술인데요. 일주일 되면 이렇게 완성된 술이 됩니다. 이거는 맑은 청주고요. 나머지는 탁주가 됩니다. 제철 생과를 넣고 일주일간 숙성시킨 오미자 술. 용수에 고인 맑은 술만 떠낸 것은 오미자 청주가 되고 청주를 떠낸 뒤 남은 술찌개미를 체에 받쳐 걸러낸 것이 오미자 탁주입니다. 제맛이 든 가을 술이 완성됐으니 안주가 필요하겠죠. 오미자 술과 어울리는 안주는 녹두편이랍니다. 녹두 고물과 맵쌀가루를 켜켜이 올리는 일종의 시루떡인데요. 찌기 전 미리 칼질을 해둡니다. 이렇게 해서 찌게 되면은 잘 떨어져요. 피자처럼. 네, 이제 찜기에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7, 8분 채운 상태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찌면은 충분히 이건 맛있는 녹두편이 완성됩니다. 예. 녹두 역시 구시월이 제철이죠.
가을 들녘에서 거둔 햅쌀과 녹두로 푹 쪄낸 별미.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럽죠. 정말 피자처럼 잘 떨어지는 녹두편이 완성됐습니다. 제철 술과 안주로 차려낸 문경의 가을을 담은 주안상입니다. 오미자는 전통차로도 그만입니다. 송화가루를 꿀물에 타서 마시는 궁중음료인 송화밀수. 여기에 오미자청을 희석시킨 물을 넣으면 원기를 복돋으며 갈증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미자 송화밀수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오미자를 이용한 음료는 조선시대 임금들도 애용을 했다는데요. 영조는 갈증 해소를 위해 오미자차를 즐겨 마셨다죠. 또한 기침 치료를 위한 약재로도 널리 쓰이며 왕들의 건강을 지켰다고 합니다. 35년 경력의 셰프 허만진 씨. 그의 요리가 궁금해집니다. 통표고버섯 이걸 하루 불르면은 이 정도 불른 상태인데 그래서 다시 저미는 거예요. 이래. 네, 초밥에 일식을 전공한 그는 최근 채식 전문 요리사로 변신을 했는데요. 대표 메뉴로 손꼽히는 것이 표고버섯으로 만드는 채식 초밥. 단백질이 풍부한 표고버섯은 향과 식감이 좋아 생선 못지않은 초밥의 재료가 된답니다. 그의 초밥에는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는데요. 오미자 단천물을 쓴다는 점이죠. 더운데 열기에 들어가면 오미자 색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자세히 보면은 미세하게 연한 핑크빛이 돌기는 합니다. 오미자 단천물은 밥의 색깔뿐 아니라 새콤한 맛을 가미시켜 표고버섯 초밥에 풍미를 더한답니다.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오미자 소스까지 뿌려주면 이색 별미가 탄생하게 되죠. 허만진 셰프가 선보이는 또 다른 별미는 표고버섯으로 만드는 탕수이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탕수육과 비슷한데요. 다만 고기 대신 버섯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소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소스에는 그만의 비법이 있으니 바로 오미자청입니다. 오미자청이 들어감으로써 상큼함을 더 없이 진짜 새콤하다가 아니고 상큼하다 그런 느낌이 나요. 오미자.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 오미자 같은 제철 산물이 곁에 있어 그의 음식은 나날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재료 좋은 거 쓰고 건강지킬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을 하라는 그걸 저한테 공부시킨 것 같아요. 문경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시골에 살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 가장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문경 땅에는 예부터 이름난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문경을 관통하는 젖줄 영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부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한데요. 오늘 그의 그물엔 또 어떤 손님들이 찾아들었을까요? 많이 잡으셨어요? 네.
배는 작아도 그물엔 꺽지며 피라미 같은 민물고기가 가득입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추우면은 좀 덜 잡히는데 요때는 좀 잡히는 편입니다. 아하. 예. 신나시겠어요, 많이 잡으면.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돼. 근데 어느 정도 잡아야 돼. 주는 만큼. 예. 강이 주는 만큼, 자연이 주는 만큼만 잡아야 돼. 아, 야. 예, 예. 바다요. 많이 잡혔어요? 예, 많이 잡혔네. 아이고 뭐 이래요. 오늘은 많이 안 잡혔네. 그거는 정도 잡혔고. 아이고. 아 좋은 고기는 걸렸다. 꺽지하고. 예. 좋은 고기만 걸렸어. 어떤 날은 덜지를 못해 이거. 무지무지 많이 잡으셔서. 근데 오늘은 어째 얘들이 다 출장 갔나 봐요. 매일 아침 영강의 어부가 잡은 고기는 강변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배달됩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고 영희 씨는 그 고기로 매운탕을 만든 지 40년이 넘었답니다. 애들이 입에 물고 있어서 이게. 얘는요 입만 이렇게 벌리면 지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입에다 그물을 물고 안 나가지고 못 도망가는 애예요. 그래서 이름이 산구리, 멍텅구리라고 그래요, 그죠? 매운탕도 그냥 그때는 매운탕도 쌌어요. 매운탕 한 냄비 1,000원, 2,000원 했지 않나? 500원부터. 500원, 1,000원. 근데 그걸 기억해요. 뭐 지나가는 나그네들하고 광부들하고 뭐 그래. 이제 또 마을 주민들하고 그래 먹기. 광부들? 예, 강부들. 여기 옛날 강부들이 은성강업소, 대성강업소 이렇게 막 이렇게가 많았잖아. 문경이 탄광촌이었던 1960년대 말부터 유명했다는 영강의 매운탕. 영희 씨의 친정어머니가 막장에 광부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경북 제1의 탄광도시였던 문경. 검은 황금을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16만 명이 북적이던 꽤나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그 시절은 이제 가고 없지만 영희 씨는 어머니의 손맛을 대물림하며 딸 진경 씨와 함께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다 이제 오미자 줄기하고 넣고. 뭐예요? 들고 계십니까? 이건 오미자 줄기예요. 네. 바짝 말랐네요. 네, 말려서 이제 한약재 육수 끓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영희 씨네 매운탕의 비법은 이 육수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말린 오미자 줄기를 넣고 1시간가량 푹 끓여내면 1차 육수가 완성됩니다. 오미자 쌉싸름한 맛과 진한 향이 충분히 우러나면 또 하나의 비법이 추가되는데요. 영강에서 잡은 토종 미기입니다. 이걸 이제 어육고추장 만드는데 사용하는데요. 푹 삶아서 갈아서 고추장 이제 섞을 때 같이 만들어요. 오미자 줄기 달인 물에 메기를 넣고 푹 구워내면 특제 고추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법 육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웠죠? 아직은 자세하게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믿어오신가 봐요. 따님이 이런 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겠어? 그런데 제가 실습한 것보다는 저는 엄마 밑에서 네. 엄마한테 막 이제 몸으로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공부하고는 별개더라고요. 다시 다 가르쳐야 돼. 멀었어요? 네? 멀었어? 멀었어요. 한 제가 봐서는 10년 정도는 아직 몸에 뵐 정도로. 네. 저는 우리 엄마한테 욕 먹어가면서 배웠어요. 영희 씨가 친정어머니께 혼나가며 배웠다는 특제 고추장. 정성 들여 달인 약재 육수에 태양초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메주가루와 천일염을 넣고 담그면 50년 전통의 어육 고추장이 만들어진다네요.
엄마가 고춧가루도 넣고 그것도 이제 조미료 대신 한 숟갈 넣고 또 고추장도 넣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한 게 그 분말가루를 메주가루랑 같이 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고추장을. 네. 그래서 그 이제 고추장이 진짜 그 깊은 맛을 내면서 맛있어요. 네, 팔다 남은 생선이 아까웠던 어머니는 생선을 말린 뒤 갈아서 고추장에 섞었답니다. 그것이 매운탕의 깊은 맛을 책임지는 어육 고추장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거기 계신 게 그림이 참 좋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고추장. 예, 이제 이게 2년 된 건데 좀 어떻게 잘 됐는가 한번 보고 있어요. 네. 요거는 어육고추장. 어육. 예, 오미자 고추장은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오미자를 넣은 어육 고추장. 예, 조금만 드셔보세요. 좀 짭짤하니까. 약간 묘한 맛입니다. 내가 먹던 고추장이 아니라 네. 분명히 어육 냄새도 나고 네. 네, 또 새콤달콤 매운 그 열매 맛이 나고 이러니까 이게 참 묘한 맛이군요. 지가 감히 내 혓바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가 하실 때는 오미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고기만 넣고 하는 고추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경에 오미자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서로 이제 연구하고 해가지고 오미자를 넣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하. 네.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김경 씨가 5년 전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이 집 장맛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경의 특산품 오미자가 더해진 겁니다. 5가지 맛이 나잖아요. 근데 씨앗에 매운맛, 쓴맛이 있어요. 정말 오미자 청이나 이런 걸 10% 넣는다면 쉬어서 고추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씨앗에서도 빼는 매운맛, 쓴맛도 넣고 그래서 고추장이 맛있어요. 오미자가 가진 오미, 그 각각의 맛을 다 살리기 위해 껍질과 과육은 물론 씨앗까지도 가공을 해서 고추장을 닦는답니다. 지난 5년 동안 모녀가 함께 개발한 비법이라는데요. 이거 오미자 조청이요. 조청? 네네네. 이거 술이 오미자로 담은 술. 오미자 씨앗 추출액. 여기에 오미자 분말가루까지 넣으면 5가지 맛이 서로 조화를 이룬 알짜배기 오미자 고추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 오미자 고추장에 대한 연구를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거기다 이제 딸이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쓴맛이 덜 난대.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 그럼 다시 또 그렇게 해보고. 많이 와서 큰 도움 되는구만. 큰 도움 되죠. 제가 안 된다고 안 했어. 엄마의 손맛과 노하우에 딸의 연구와 노력이 합쳐져 맛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네요. 딸 진경 씨의 도전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귀농한 지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동안에 그 내가 삶의 그 느낌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오래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여기가 훨씬 더 좀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울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이라는 거를 좀 많이 전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더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애를 유명하시는 네. 한광촌 시절에 문경이 탄생시킨 어머니의 매운탕.
그 전통은 딸에서 다시 손녀에게로 이어지며 오미자라는 새로운 맛을 만났습니다. 깊은 맛의 뿌리는 변함없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덕분에 영광의 매운탕은 오늘도 일품이라는군요. 매운탕과 함께 모녀가 자신 있게 내놓은 메뉴가 있습니다.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를 팬에 빙 둘려놓고 기름에 바짝 튀겨내는 도리뱅뱅입니다. 튀겨진 민물고기 위에 양념장을 바르는데요. 오미자 고추장 하나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그 맛과 향이 그만이라는군요. 민물고기잖아. 그런데 비린내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약간 더 매운맛도 내주고 오미자 고추장이.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도리뱅뱅을 비롯해 이 집의 장아찌 역시 오미자 덕분에 맛이 더욱 깊어졌답니다. 좋습니다. 식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는 영광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에서 모녀가 차려낸 대물린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미자 맛으로 네, 오미자 고추장만 가지고 마늘 넣고 네. 뭐 설탕 같은 것도 넣습니까? 달게? 오미자가 달아서 여기는 마늘하고 고추 약간만 그거 좋은 거예요. 네.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돋우는 오미자 고추장 불고기까지 밥상 가득 오미자의 진수성찬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병 나가 생겼어. 천하일미로구만. 우리 집에서는 못 먹어봤어. 근데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야지. 그저 된장고추장 이래가지고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있다.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예를 들어 생선을 이제 어육장을 맺는다든지 이래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분들의 사명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오미자의 고장답게 문경에는 매년 가을 오미자 축제가 열립니다. 오미자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부터 가공식품들까지 오미자의 모든 것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해발 300m가 넘는 산간에 서식하는 오미자. 면적의 70%가 산지인 문경은 오미자를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이종기 씨가 문경에 뿌리를 내린 것도 최상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히 잘 익으면 약간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진 상태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날카로운 신맛이 부드러운 신맛으로 변합니다. 강한 신맛이 누그러질 정도로 푹 익은 오미자만을 골라 수확을 합니다. 10년 전 이종기 씨는 우연히 들린 문경에서 이 오미자를 만나는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양조 전문가인 그가 평생 그토록 찾아 헤맨 우리 술의 원료가 이곳 문경에 있었던 겁니다. 색깔과 향기와 맛이 아주 매력적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는 여러 가지 원료 중에서 양조용으로서 가장 탁월한 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색과 향이 뛰어난 반면 신맛, 쓴맛, 매운맛이 강해 발효가 쉽지 않다는군요. 3년에 걸친 실험 끝에 오미자 발효에 효과적인 특별한 효모까지 개발했답니다. 발효 기간만도 1년 반, 숙성 기간 역시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천일을 기다려야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미자 와인을 만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리되는 원료를 갖고 수십 가지를 개발을 해봤는데 오미자로 했을 때 가장 세계 명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빚은 오미자 와인은 2018 평창 패럴림픽을 비롯해 각종 국제 행사의 만찬주로 선정되면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죠. 수확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오미자 와인을 대접합니다. Cheers. Cheers. 우리 술이 가진 멋과 풍류를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죠. 술맛보다는 뭐 혀가 막 맛을 찾으려고 하네요. 상큼하게. 혀가 찾으려고 한다. 네.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그런 맛. 오미자 와인처럼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명주를 만들겠다는 이종기 씨. 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농촌을 지키고 이 땅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자연 환경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와인을 만드는 건데 앞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농산물로 가공을 하면은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 시인의 한복판. 조용하던 시장 골목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신나는 춤과 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청년들의 정체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죠? 그냥 드셔보세요. 목맥이나 빵 잡수고 음료수 잡수고. 맛이 드셔보세요. 아직 안 됐어. 오미자 넣어서 삶은 거거든요. 네네. 더 드릴까요? 더 드세요. 저희 맛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서. 네. 이러면 짱이에요. 아, 짱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 이거. 이제 주고 있는 상권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줘야 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일단 앞장을 서서 이런 홍보 행사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지난 봄부터 전통시장에 둥지를 튼 청년 창업자들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양한 식당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메뉴는 달라도 공통된 식재료를 씁니다. 이제 개업하기 전부터 한 3달, 4달 정도 계속 이제 오미자만 연구를 하다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칠리풍의 오미자 소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뭐 줄까요? 아이스크림 2개요. 점포마다 오미자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답니다. 전국에서 저희 집밖에 없어요.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저희가 만든 거죠. 오미자청을 아이스크림 원료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달콤하면서도 입안에 상큼함이 있고 정말 맛있어요. 네. 인기가 최고예요. 네, 장희성 씨는 반죽에 들어가는 소에 오미자청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오미자청을 많이 넣었죠. 많이 넣어서 오미자 맛이 확실히 나게끔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오미자청 덕분에 이 쌀빵은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간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오미자 메뉴의 개발은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를 살리고 동시에 청년들의 창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우리 오미자 따라왔습니다. 네.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 제철 오미자를 공급받는 청년들. 지역과 함께하는 공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이렇게 오미자라는 대표, 우리 문경의 대표 산물로 이름을 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미자 먹거리가 되다 보면 또 오미자가 이제 생오미자도 판매가 되고 오미자청도 판매가 되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의도에서 저희 오미자를 음식에다가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미자 시식회를 엽니다. 각 식당에서 새로 개발한 메뉴를 맛보고 또 평가하며 내일의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좀 많이 퍽퍽한 감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숙성할 때 오미자로 해서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그거 비율은 조절을 해야 돼요. 고기를 구워갈 때 바로 타니까 건오미자를 이용해서 오미자랑 배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좀 많이 잘해서 하면 좀 많이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문경이라는 곳에서는 또 이제 문경 특산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살린다면 더욱더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굽이굽이 고개의 땅이었고 한때는 석탄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단풍보다 붉은 열매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땅. 문경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검은 탄광촌이 붉은 오미자의 고장이 된 걸 보니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경의 오미자에는 5가지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해져서 육미가 있다. 바로 문경 사람들의 땀과 정열, 그 인생의 풍미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의 오미자는 그토록 붉고 진한 모양입니다.